안녕하세요. 피쉬앤피플입니다. 이곳은 대곡리에 있는 대곡리 방파제 또는 대곡리항 그렇게 불리는 곳인데요. 전에 그 왼쪽에 고흥호가 있어요. 고흥호에서 옛날에 한번 그 고흥호 부근에 있는 데서 풍류리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엊그제 이제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빗물이 많이 유입이 돼서 그쪽 같은 경우는 좀 조항이 좀 떨어져 가지고 약간 좀 위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백길 비채비로 학꽁치 낚시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비 세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낚싯대는 1호대, 그 다음에 원줄 4호, 원줄은 뭐 크게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연사매들 짱짱이 묶었어요. 그리고 반달구슬, 반원구슬, 그리고 뱅킬 비 슬립형, 학꽁치이기 때문에 좀 슬립형으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완충 고무, 도래, 그리고 발포 2개를 했습니다. 좀 큰 걸로 2개를 했고, 그 다음에 직결로 해서 바늘 2개를 묶었어요. 단체 하나는 약 10cm 정도로 이렇게 2개로 해서 바늘을 2개로 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집어용 빵가루를 묻혀가서 투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하면 투척도 되고, 그 다음에 투척을 하면서 딱 떨어지면서 팍 퍼지고, 그 다음에 항상 위쪽 부분을 단단하게 해서 위쪽 부분에 남아 있어 가지고 계속 조금씩 풀어지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밥은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원래 가크릴 3개, 그 다음에 파우더 한 반절 정도는 하나 정도 들어갔는데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학꽁치이기 때문에 학꽁치는 떠서 물어야 되기 때문에 뱅이돔 파우더를 좀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가 뜰 수 있도록, 많이 뜰 수 있도록 파우더를 섞었어요. 오! 줄을 풀어요. 저 위에 줄을 풀어요. 위에 줄을. 거기 풀어요. 오케이. 오! 저 위에 부분도 찍고, 위에 부분도. 여기가 딱 들어가니까 천줄 했어요? 잡은 게 딱 그렇더라고. 오, 오케이. 지금 붕어, 제가 채비를 해드렸는데, 우리 같이 오신 지인분인데, 오늘 처음 낚시 오늘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 하시는 분도 잡을 수가 있는데, 바늘이 중요해요. 바늘이 붕어바늘 5호거든요. 그래서 붕어바늘 5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이게 같은 경우는 큰 바늘도 좀 물론 걸리긴 걸리는데, 붕어바늘 5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서 좀 쉽게 걸려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딱 들어가니까 그냥 바로. 여기 저거 넣으면 돼요. 그거를 주시고, 저거 넣으면 돼요. 여기다. 제가 할게요. 이 낚싯대를 잡아요, 낚싯대를. 되죠? 들어가니까 바로 되는데. 잘 된 거고, 저렇게 막 섞여 있으면 엉킨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발포치가 반듯이 있는가 봐야 돼요. 찌가 지금 옆으로 돼 있죠? 저 엉킨 거에 다시 던져야 돼요. 발포치가 반듯이 돼 있어야 돼요. 이제 돼 있네. 풀렸네. 그게 풀렸어. 그러지. 지금 같이 발포치가 일자로 돼 있으면 안 엉킨 거고, 막 섞여 있으면 엉킨 거예요. 마지막에는 투척 후에 뒷줄을, 채비가, 수면에 닿기 1m 전에서 뒷줄을 잡아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비가 반듯이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목줄이 바늘이 2개가 있는데 엉키지가 않거든요.
낚싯대 끝을 내. 오케이. 오, 잡았어. 이야, 선수네. 야, 오늘 처음 따라온 왔는데,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잡네. 쉬운데 이게 들어가면 그냥 잡히니까. 커요. 잠깐, 가만히 있어요. 제가 빼줄게요. 그 입에 딱딱 안 먹고 입이 딱 걸려있네. 딱 지금,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슬리평으로 이제 그 빵가루를 달고 하고 있고, 저희 같이 오신 분은 그냥 그거 좀 일반형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초보이시기 때문에 던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형으로 좀 더 두꺼운 걸로 해서 밑밥을 안 달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안 달고 해도 굉장히 그 두 개 다 딸려 들어가니까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탁 쉬우네. 제가 잡지는 그래. 않았지만, 크다. 또 끌었어. 이야,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잠깐, 가만있어. 끝이 잘못됐어요. 잠깐, 슬슬 낚싯대 끊어져요. 그 상태 뒤로 가요, 저쪽 뒤로. 한쪽으로 뒤로 가요, 뒤로. 한쪽으로, 저쪽으로 가요. 더 뒤로. 오케이. 감아요. 아니, 감지 마요. 끊어지니까. 엉켰으니까 지금 감으면 안 돼요. 역시 초보조사님이라서, 지금 초리대 끝이 엉켜버렸어요. 가이드를 감지 마요. 그 초리대 끊어져요. 네, 풀어야 돼요, 오히려. 아이고. 하여튼 얘는 좀 작네. 제가 나도 흔들지 마. 제가 해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이 더 잘 잡네. 저거는 장면. 낚시를 처음 하신 분들은 끝틀이 마지막에 가이드 부분을 정확하게 세게 눌러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초리대가 잘못되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느 정도 힘을 줘서 빡빡하게 당겨줘야 돼요. 빡빡하게 당겨줘야 안 돌아가는데 약하게 하니까 다 엉킨 거예요. 야, 그래도 잡네. 엉망진창을 해도 잡아. 그 앞에 두 네. 개가 있으니까, 찌가 있으니까, 네. 이게 물에 딱 들어가는 게 딱 보이면 딱 치는 게 쉬워. 나도 다 바꿔야 하는가 봐. 바꿔야 하는가 봐. 분명히 입질이 오고 싶어했는데, 입질 온다. 이제 왔어. 온다. 아이고. 치카. 시작 좋네. 지금 좀 감을 잡았어요. 드디어. 옆에, 초보자 지인분께서 뱅킬에 그 밑밥을 달지 않고, 잡았어요. 그래서 저도, 달지 않고 투척을 해서 잡았어요. 역시 달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낚시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입질을 했을 때 그 밑밥이 달려 있으면 현재는 그 밑밥이 물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찌가 두 번째 찌까지 쑥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저도 입질이 왔었는데 그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합질을 못했는데, 차라리 밑밥을 뿌리고 그냥 유동이 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잡히네요. 역시 초보 조사님한테도 배울 거 있네요. 낚시 원줄은 플로팅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낚시를 못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플로팅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들이 왼쪽이 그 초보조사님이신데, 처음에 저 끝부분이 그 물에 닿는 부분, 낚시 줄이 물에 닿는 부분이 세미 플로팅 같은 경우는 살짝 가라앉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갯바위나 저런 돌에 자꾸 닿아요. 그럼 닿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자꾸 쓸리거나 물에서 그 바위에서 꼬이거든요. 그래서 엉키거든요. 거기서 걸리고, 그래서 프루팅을 하면 웬만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 하시는 낚시를 처음 하시는 입문하신 분들은 프루팅, 낚시줄을 프루팅을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은 뱅길 비에다가 밑밥을 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면사 매듭을 좀 더 위로, 굉장히 위쪽으로 많이 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입질이 올 때 조금 끌고 갈 때 바로 면사 매듭이 닿아가지고 이물감을 느껴버리면 고기가 바로 놓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사 매듭을 좀 더 위쪽으로 많이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온다. 오, 잡았어. 온다. 크다. 사이즈 엄청 크네. 사이즈 좋다. 야, 이리 온나? 아이고.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이게 유동이 되게 하니까, 맞아면 쭉 가지고 갈 때 이물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면사매듭 면사매듭을 좀 높게 두니까, 이물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쫙 끌고 가네. 그렇게 잡기가 좀 수월했어요. 그리고 미끼는 한번 투척한 다음에는 반드시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냄새가 좀, 지금 미끼를 말하자면, 원래 비반용 크릴에 쓰는 미끼를 샀는데, 그 냄새가 풍부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갈아줘야 돼요. 갈아주면, 냄새가 아무래도 나기 때문에 애들이 그 유혹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왔어. 오, 왔어. 오. 이야. 입질이 시원하게 왔는데, 빨리빨리 제압을 못해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는, 떴었어요. 역시 출전입니다. 제대로 왔는데. 왜 면사매듭을 좀 더 올려요? 왜 면사매듭을 좀 더 올려요? 네. 진짜 소문나게 사람 잡네, 오늘. 아까 놓치지만 않았어도 말이야, 이게. 난 잡았다가 놀진 줄 알았더니. 쉬워. 채비가 좋아. 네, 빼줄게요. 키가 딱 들어가면은, 쉬운데, 확실히. 지금 4대2인가? 들어가. 숭어요? 이 숭어 한 마리 잡아내려는 이것들이 진짜 약올리네. 마지막에 숭어 한 마리 잡아볼까? 점프까지. 이야, 힘쓰는데. 좋아. 사이즈가 정말 굿이네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산란을 하러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바늘이 붕어바늘 5 굉장히 작은 거, 바늘의 힘이 굉장히 커요. 붕어바늘 5. 대형이야. 잠깐, 그거 다 건지지 말고, 그대로 있어요. 뜰채를 빌려와야 돼. 야, 이씨. 진짜, 이거 똥개 운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타이트하게 이거 자꾸 터진 거 아니에요? 터졌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아니다. 어디가? 안 터졌네. 비늘만 걸려있네. 야, 채비가 확실히 유동이 되니까는, 상황에서 만약에 숭어만 노린다고 하면은 더 바짝 수면으로 띄우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숭어. 오, 진짜 잡았다. 그, 가서 뜰채를 갖다 예, 예, 저 뜰때 좀 빌려오세요. 이번에 숭어. 살살 해야지. 지금 붕어바늘 굉장히 그 작은 바늘인데도, 숭어를 걸었는데, 숭어를 무리하게 끌어당기면 숭어가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그냥 수면에서, 수면에 떠있기만 할 정도로. 오케이. 역시 초보조사님이라서 뜰채질을 못하네요. 너 도망가자. 야, 시까. 아이고, 씨. 제가 할게요. 아이고.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끊어져, 그러면. 저 봐요. 제가 알려줄게요. 잘 봐보세요. 뜰채를 뜰 때는, 네. 봐봐, 낙대 가지고 있어봐요. 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걷어들이지 안 끊어지지, 들면, 끊어져 버리면, 물어주려면, 이게 엄청 비싸요, 뜰채. 그러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죽어도 안 끊어지거든요. 어쨌든, 잡았어? 가서 이거 사진 한 방 찍자. 와, 이 바늘. 아이. 이거를. 빼줘. 야, 붕어바늘 오후에 힘이 세요. 붕어바늘 오후는 작아서 아무 데나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위쪽에 찍혔는데, 자기들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위에도 걸리지만 아무 데나 일단 다 걸려요. 그 대신에 바늘이 좀 짱짱해야 돼요. 멋있어. 빼지 말고. 네? 뺄 필요 없어요. 가서 이거 한번 걸고 사람 찍게. 아니, 이렇게 떨어져요. 그냥 떨어져요. 그래? 네. 오케이. 그래도 역시 프로는 틀리네. 네? 나는 놓쳤는데, 역시. 오케이. 가서 이거 갖다 주세요. 채비 촬영이요. 와, 많이 잡으셨네? 오. 그때 좀 촬영. 요. 오, 많이 잡으셨네요. 아닙니다. 뜰채를 할 때는요, 이렇게 뜰라고 하지 말고요. 머리 부분에서 되게 대고 있으면 뒤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 초보조사님이라서 챔질을 잘 못하니까는 저렇게 막 아무데나 막 날라오는데, 처음에 챔질을 할 때 한번 탁 채고 그 다음에 힘을 빼줘야 되는데 끝까지 힘을 쓰니까 저렇게 날라와 버리네요. 일단 저는 한번 숭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뜰채를 안 필라겠는데 숭어 워낙 많아가지고 숭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제 온다. 두 마리. 오, 두 마리. 두 마리 잡았어. 어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와우. 야,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좀 갈아입고 있는데, 한번 입질이 왔을 때에도, 좀 달하는 걸 하고 있는데, 한 마리가 더 물어버리네요. 역시 붕어 오후바늘 힘이 크고, 위쪽이 유동이 된다는 게 굉장히 힘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숭어가 나타나서, 이제 수송을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멈춘공 2개를 해서 위로 올렸는데 수심을 최대한 낮추고, 마찬가지로 이제 발포찌도 아까 지금 내려놨는데, 학꽁치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수심을 한 1m 정도 줬는데, 숭어 같은 경우는 수심이 한 30cm, 제일 끝에서 봤을 경우는 한 25에서 30cm. 그래가지고 숭어가 물었을 때 얘를 마커를 보고 발포찌를 보고
챔질을 하는 게 아니고 무는 게 보이기 때문에 무는 걸 보일 때 딱 무는 걸 바늘이 이렇게 그 미끼를 무는 거 보여요, 숭어가. 그랬을 때 미끼를 물었을 때 마커를 보지 말고 그냥 챔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마커를 봤을 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 띄워서 일체비에서는 그 수심을 굉장히 약하게 하고 숭어가 물었을 때를 포착을 해서 그냥 챔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커를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띄웠으니까 굉장히 숭어가 위를 다니니까 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챔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두 마리 건지면은. 오케이. 봤지? 찍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숭어가 올라와가지고 물으려고 할 때, 근데 그 발포찌를 보는 게 아니고 숭어가 물으려고 하는 동작을 보고 그때 잡으시면 돼요. 오, 뜰채? 네. 그리고 힘을 주지 말고 그냥 그렇게 수면 위에만 딱 띄워놔요. 근데 뜰채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볼 거예요. 교육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거 빠졌는데? 괜찮아? 아, 괜찮아요. 이거 빠졌. 괜찮아요. 그냥 빨리빨리 끝까지 누워놓기만 하고요. 앞쪽 머리 쪽 부분에 뜯으려고 쫓아가지 말고 머리 쪽 부분을 잠깐 좀만 기다려요. 오케이, 머리 쪽 부분이 들어오면 뜨면 돼요. 근데 뜰 때 그냥 들지 말고, 들면 끊어진다 그랬죠? 예, 네, 들지 말고 당겨요. 예, 네, 그렇지. 오케이. 많이 늘었네. 잘 됐네? 그래, 좋아. 네, 감사합니다. 와우. 됐어요. 아,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해가지고 한 번에 잡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심이 굉장히 마지막 발포찌하고 보면 낮아요. 그래서 고기가 올라오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약간 육안으로. 그랬을 때 올라와가지고 물라고 하는 순간 챔질을 하면 그 찌를 보고 하는 것보다 빨라요. 빨라서 잡히는 거예요. 입질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발포찌를 보고 하면 늦기 때문에 못 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심을 얕게 해서 고기가 무는 동작을 보고 잡으시면 됩니다. 자, 한 방. 오케이. 굿. 어이구야. 오케이. 굿. 아주 좋아. 숭어 가지실래요? 숭어. 많이 잡으세요. 예. 오, 야, 숭어, 보네. 학꽁치, 이거. 학꽁치도 이거 수면에 바짝 띄워도 되네. 학꽁치도 보니까는 수면에 바짝 띄워도 어차피 같이 잡히네요. 낙대를 세워요. 낙대를 세우고, 낙대를 세워요. 그렇게 가지 말고, 90도로. 낚싯대를 90도로 세워요, 90도로. 90도로 낚싯대를. 들어, 손을 들어, 만세. 더 만세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감으면서 와요. 아까처럼. 제가 한 것처럼요. 감으면서 오고, 좀 더 감아요, 조금 더 감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감으면 이제 안 돼요. 걔가 앞에까지 올 정도까지만. 뜰채질 하는 걸 잘 봐요, 이제. 그렇게 아주 도망가면 따라가지 말고 앞에서 내가 딱 들잖아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살짝 집어넣고, 그다음부터는 걷어요, 이제. 걷기만 하면 돼요. 사진 좀. 사진 너무 일이 많은데요. 아직까지 찍어달라고 하면. 오케이. 이렇게 들고. 오케이. 그 끝들이 잘 들어야 안 끊어져요. 딱 좋아. 낚시는 이 맛이야. 오케이. 수고까지 잡아봤네, 드디어. 그렇지.
역시 그 조사장이 아주 알려주는데 아주 딱이네. 어? 오케이. 이거 바늘까지 빼줘야 되나, 이거? 야, 비늘이 있어. 야, 이 붕어바늘 오우락 해도 세네. 쥐꼬리만 한 것이, 아유씨. 더 빼는 거 줄까? 아니. 그냥 해도 빼는 것을 하면은, 잘못 빼면 묶음자리가 그럴 수 있어. 터지니까는, 이 조그마한 바늘이, 야, 대단하네. 세네. 쎄. 지금 바늘이 하나 더 있으니까, 잘, 그걸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좀 열어주세요. 아이씨. 못하네. 또 잡았어? 아우씨. 이거 대형이야. 줄에서 소리 나는데. 아니, 제가 할게요. 근데 혼자 하는 거 이제 잘 봐요. 이제 혼자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얘들은 웬만해서 힘이 안 빠져. 오! 터졌어. 줄 꺼냈다. 줄이 약하니까 끊어냈네. 이거 혼자 하는 거 알려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터졌어. 네, 더 이상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바람도 뒤에서 불어주고 여건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했던 거는 오늘 여기다 밥을 묻히지 않고 했던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오신 그 초보자분께서 묻히지 않고 했는데 잘 잡고 저를 오히려 묻히고 있는데 더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 이유를 보니까는 여기에 묻어 있을 때 거기도 학꽁치가 예민하기 때문에 물고 움직일 때 그 이물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맞으면 그게 놓아버렸어요. 물었다가. 그래서 묻히지 않고 하니까 바로 무네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온 사람한테 거꾸로 초보자한테 도움을 받은 꼴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면사매듭의 위치. 지금 이 유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 유동이 되는 거를 제일 활용해서 면사매듭의 위치를 갖다가 지금 밑에 도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m 정도 위로, 그래서 물었을 때 이물감을 느끼지 않게, 그래서 물고기가 물고 있는 인터벌 시간이 굉장히 그렇게 길게 돼야만이 초보자분들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오신 초보자분도 굉장히 좀 즐거워했고, 그리고 또 숭어까지 나와주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숭어는 한 마리 잡은 다음부터는 두 마리째부터는 좀 잡기가 좀 싫네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오히려 학꽁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참 재밌게 낚시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재미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려요. 많이 잡을게요.